자, 이번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특수상대론은 빛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네, 시작해도 되니?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이 빛이라는 속성이 입자로 되어 있느냐, 파동으로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빛은 보면은 얘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직진하는 성질을 봤을 때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빛은 뭔가 퍼져가는 속성이 있다,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처음 들어보지, 그치? 자,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냐면 뉴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빛이 입자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뉴턴은 절대자였거든, 거의 과학에서. 뉴턴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다른 과학자들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그냥 뉴턴이 맞다고 하니까 맞나 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쯤 돼가지고 빛이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고, 누구? 호이겐스? 호이겐스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빛이 파동이다 라는 걸 실험으로 보여줬어. 그래서 뭔가 실험을 했더니 빛이 입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라는 걸 이 사람들이 실험으로 증명을 했고, 또 한 명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게 빛이 파동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 무슨 의구심을 갖냐면,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고 있지. 자, 빛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과정을 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를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 그래요, 매질.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의 빛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 태양의 빛에너지를 누가 전달을 해줄 것이냐, 매질이 뭐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떤 과학자 두 명이서, 마이컬슨과 몰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빛의 매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사이 공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에테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물질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빛을 매개해주는 매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우주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지.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강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강물의 속도로 인해서 속도가 다 달라지겠죠.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에테르라는 물질이 지구로 이제 흘러가는 거야, 지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레이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레이저를 딱 쏴요. 쏴가지고 여기다가 반투과성 거울을 설치해. 그러면 이 빛이, 레이저 빛이 반은 거울이니까 반은 반사가 되고 반은 투과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거울을 다시 설치합니다. 거울을 설치했으니까 여기선 반사돼서 되돌아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반사돼서 온 빛이 하나는 그대로 통과하고 얘는 다시 반사가 돼서 내려와. 자, 여기 두 개의 빛 중에 하나는 위쪽을 갔다 온 거고 하나는 오른쪽을 갔다 온 거잖아. 근데 이 공간이 지금 에테르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에테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속도가 달라지겠지. 그럼 분명히 요 빛이랑 요 빛이랑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을 그냥 한 번 딱 한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몇 개월을 두고 실험을 합니다. 자, 실험의 결과는 어땠냐면 이 빛과 이 빛은 차이가 없었어. 차이가 없다는 말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돼? 자, 에테르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고 빛은 매질이 없이도 전파가 된다 라는 거를 이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밝혀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빛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라는 힌트를 얻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 그 상대성 이론 영상 봤던 거 기억나지?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했냐면 거울을 들고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이 거울에 내가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 그럼 이 말에 따르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더라도 빛은 나에게서도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에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성 이론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 자,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누구야?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려울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려울까? 그냥 말로 봤을 때는 일반이 일반이 어려워요? 말로 봤을 때 특수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일반이 넓잖아요. 맞아. 특수는 얘는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는 가속 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를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를 해요. 10년 뒤에. 그래서 이게 더 쉬운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자, 이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정을 했어. 두 가지의 가정. 자,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자, 첫 번째 뭐라고? 상대성 원리. 자, 우리 5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3번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서 나오죠. 상대성 원리 무슨 말이야? 시작.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뭐냐면 관성 좌표계라는 말이야. 관성 좌표계. 자, 얘는 뭐냐면 좌표계라는 건 관찰자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관찰자. 그럼 관성 좌표계 무슨 의미냐?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를 합니다. 자, 쉬운 예로 들자면 혹시 비행기 타본 사람 있어? 타봤어? 비행기 속도가 얼마게? 잘 모르지, 그치? 보통 국내선은 비행기가 최고 속도로 날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땅덩이 너무 좁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최고 고도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오면 제주도까지 갑니다. 근데 해외 노선을 타게 되면은 국내선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고 훨씬 빨리 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는 이제 그 모니터에 뜨지만 속도도 같이 뜨거든. 잘 보면은 시속 800km. 엄청 빠르지, 그치? 근데 그 시속 800km 되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냥 우리가 여기 교실에서 하는 거랑 똑같지, 사실은. 그게 이 말인 거야. 비행기가 등속으로 날아가는 거는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뭔가 물리 실험을 했어. 그 실험 결과는 시속 800으로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KTX 타본 사람 이번에 KTX. KTX 타면 시속 한 250 정도 가지. 300 정도. 근데 그 안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게 느껴져? 아니요? 전혀 안 느껴져요. 얘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상황이면은 속도가 변한다라는 건 느껴지거든. 근데 똑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는 속도가 안 느껴집니다. 즉 정지한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좌표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동등해야 된다. 즉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속도라는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거울에 내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뭔 얘기인지? 자, 두 번째 가정은 뭐야? 광속 불변의 원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관측을 하더라도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 C까지 합시다. C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A라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10m/s, B 자동차는 왼쪽으로 20m/s, C 자동차는 왼쪽으로 10m/s로 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B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어느 방향? 왼쪽으로 30m/s로 보이겠죠? B가 C를 보면은 어느 방향?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얘네가 동일선상에 있었는데 1초 뒤에 B는 얼마큼 이동했어? B는 20m 이동하고 C는 10m 이동했어. 그러면 1초 후에를 보니까 B보다 C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B가 C를 보면은 1초에 오른쪽으로 10m/s로 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속도라는 개념인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A라는 자동차가 10m/s로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이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 공을 5m/s로 던졌어. 그러면 바깥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공의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 15m/s로 보이겠죠? 자, 상대속도 때문에 그런 거야. 상대속도. 하지만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빛을 쐈어. 빛의 속도는 줄여서 C라고 하거든, C.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C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은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C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 C 플러스 10이 아니고 그냥 C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기차였기 때문에 기차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차 안에 사람이 있고 기차 밖에도 사람이 있어. 자, 그리고 이 기차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빛을 바닥에서 천장으로 쏘고 다시 천장에서 바닥으로 반사가 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기차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봤을 때 빛이 위로 갔다 밑으로 오는 걸로 보일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빛이 올라가는 동안에 기차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여. 이해돼? 계속 이동하니까. 근데 빛의 속도는 어때야 된다?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나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나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잖아. 자,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이동한 경로를 봐봐. 누가 이동한 경로가 더 길어? B가 이동한 경로가 더 길죠? 이 세로 높이는 똑같지만 가로로 더 갔으니까. 속도는 같은데 속도는 같은데 거리가 달라. 그 말은 A하고 B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기에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지저분해, 되게 식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식까지는 내가 알려주진 않을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3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자, 동시라는 말은 2가지의 다른 사건이, 인과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2가지의 다른 사건이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동시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팽창. 팽창이 무슨 뜻이야? 늘어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초침이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가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너네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 시계를 보니까 똑딱똑딱똑딱 가. 너네가 내 시계를 봐도 똑딱똑딱 그대로 가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시계를 들고 빠르게 움직여. 그럼 너네가 내 시계를 보면 어떻게 보여? 똑딱똑딱이 아니고 똑딱똑딱 이런 식으로 시간이 팽창하는 거야. 간격이. 내가 너네 시계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똑같이 똑딱똑딱 느려지게 됩니다. 왜냐? 너네가 봤을 때 내가 움직이지. 움직이면은 시간이 팽창을 해. 속도가 빠른 애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내가 너네를 봐도 너네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길이 수축. 수축은 무슨 말이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출석부를 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출석부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은 이 길이가 수축이 되도록 측정이 돼요. 실제로 짧아져. 근데 내가 얘를 들고서 뛰어가는 동안에 내가 얘를 보면은 이 길이는 어때? 그대로야. 왜냐? 얘하고 나는 상대 속도가 0이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너네가 얘를 보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얘의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랬지. 상대성 이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돼. 상대성 이론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말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 이 효과를 보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C를 빛의 속도라 한다 했잖아. 빛의 속도의 60% 정도 돼야지만 이 효과를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얼마 정도냐면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야. 0.6이면 6, 3, 18, 1.8 곱하기 10의 7승 미터/s. 1초에 요만큼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얼마냐면 1.8 곱하기 10의 4승 km/s니까 10의 4승이면은 만이지. 1초에 18,000km를 달릴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지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현실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사실. 자,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동시성이 깨진다. 어떤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관측하는 사람도 있고 동시가 아니다라고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지난번에 봤지? 기차 안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빛이 양쪽으로 쭉 가.
기억나, 이거? 근데 움직이는 기차를 밖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먼저 도달했고 어느 쪽은 나중에 도달하죠. 그런 식으로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팽창. 움직이면 시간이 어떻게 간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 자, 세 번째, 길이 수축. 움직이는 사람의 길이는 수축이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빠르게 지나가. 그러면은 얘의 운동 방향은 좌우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얘의 길이는 좌우 방향의 길이만 수축이 돼요. 이 높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높이가 변하려면 얘가 위아래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는 거. 그거까지 참고를 하고. 자. 우주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금 지구에 들어오지. 얘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높은 애들을 다 차단시키고 남은 애들만 들어오는 거야. 즉 우주에는 방사선이 존재해요. 태양 때문에. 자, 우주 방사선이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입자가 대기권에 있는 어떤 입자랑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생깁니다. 뮤온.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수명이 짧아요. 뮤온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입자로 바뀌어버려. 자, 이 뮤온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어디냐면 대략 지구 표면에서 10km 상공. 자,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얘가 지구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이 뮤온의 수명. 자,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거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수명 가지고 얘 속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600m쯤 됩니다. 그럼 얘는 지구 표면에서 관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야 되죠. 10km 상공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론상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600m밖에 안 돼. 근데 실제로는 지구 표면에까지 도달을 해요. 얘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얘는 빛의 속도의 99%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뮤온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빠르니까 얘의 시계는 어떻게 가야 돼? 느리게 가야 돼. 즉,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뮤온의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1초보다 얘의 1초가 더 느리게 가니까 수명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계 보면 어떻게 가야 돼? 정상적으로 가야 돼, 그대로. 근데 어떻게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느냐? 자, 뮤온은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걸로 보이죠. 빠르게 움직이면은 길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얘가 봤을 때는 요 사이의 거리가 10km가 아니라 600m로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 길이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명은 그대로인데 이동한 거리가 짧은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동한 거리는 10km 이상인데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지구에서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6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60페이지 나와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뮤온에 대한 얘기. 뮤온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자,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패러독스.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봤어? 이게 뭐야 이게? 역설. 모순과 역설의 차이점 알죠?
모순과 역수의 차이가 뭐야? 모순은 그냥 대놓고 구라고 파라독스는 파보니까 구라예요. 모순은 뭐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문장에서부터 어. 구라. 어. 파라독스는 응. 생각해보니까 구라. 비슷한 것 같아.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 저요. 혼자? 네. 자, 모순이라는 거는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거야. 근데 패러독스는, 얘 말도 맞아. 얘 말도 맞아. 근데 이거 동시에 맞진 않는 거. 이거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 상대성 이론에서 유명한 패러독스가 하나 있거든? 반패러독스라는 겁니다. 반패러독스. 이런 단어 처음 보지? 얘는 헛간이라는 의미야, 헛간. 자, 창고가 있습니다, 헛간. 그리고 이 창고는 앞쪽과 뒤쪽에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창고의 길이는 10m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 창고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10m짜리 막대기를 들고 뛰어가는 거야. 자, 창고의 문은 처음에 열려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거 10m짜리 들고 뛰어가면은 이 사람이 가운데 이제 도달하게 되면 창고의 앞문과 뒷문에 딱 들어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상황 이해돼?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창고의 정중앙에 왔을 때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혔다가 열립니다. 자,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뛰어가고 이 사람이 가운데 와서 창고의 앞문과 뒷문에 막대기가 딱 들어맞았을 때 이때에 앞문과 뒷문이 닫혔다 열려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방해 안 한다고 합시다. 이해되죠? 자, 창고의 입장에서 보자. 1번 창고의 입장. 창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이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즉, 창고가 봤을 때 이 막대기의 길이는 10m보다 짧아져야 된다는 거지. 맞지? 짧아지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창고의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혔다 열려도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는 막대기 들고 가만히 있는데 창고가 빠르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창고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창고의 길이가 10m보다 줄어야 되겠지. 그러면 창고보다 막대기가 더 길 거 아니야. 그럼 창고의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혔다 열리면은 이 사람이 막대기를 놓치게 되겠죠, 이제. 자, 문제. 이 사람은 이 창고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 빠져나갈까? 문제 이해됐어? 창고의 입장에서는 막대기가 짧아지니까 여기 쏙 들어와서 창고의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닫혔다 열려도 막대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고가 짧아지니까 막대기가 튀어나와. 그럼 창고의 앞문과 뒷문이 닫혔다 열리면은 막대기를 놓쳐버리게 되겠지. 못 빠져나가겠죠, 이거.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까, 이거는? 문제 이해는 되니? 생각하는 거지. 정우에 어디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 친구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봐. 혼자 고민해봐도 답 안 나올 텐데.
답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학습할 기회를 뺏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은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상대성 이론 부분에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에 대한 내용이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도 다르게 가고 길이도 다르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유 길이는 이해하기가 쉬워. 얘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 뭐 여기 화성이 있어. 우주선이 달에서 화성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 서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A, 그 다음에 우주선에 탄 사람을 B. A하고 B가 달과 화성 사이 거리를 측정을 했어.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될까? 자,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거야?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거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측정해야지 이게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어렵나? 어려워? 누가 측정한 거여야 돼? A가 측정한 거여야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가 되겠죠. 아니야, 지금 이게 달과 화성과 지구는 정지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 가정 때문에 그렇구나. 자, 달과 화성과 지구는 정지해 있는 상태고 우주선만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야? A가 측정한 거. 자, 우주선의 길이. 우주선의 뒤끝에서 앞끝까지의 길이. 이 길이를 A하고 B가 측정했을 때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될까? 이거는 B죠. 왜냐면은 우주선에 대해서는 B가 정지해 있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건 상대적이라 그랬지. 누가 절대적으로 정지했고 누가 움직인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과 화성은 지구에 대해서 정지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지구에 있는 A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 우주선의 길이는 우주선과 B가 같이 움직이니까 둘의 상대 속도가 0. 그래서 B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됩니다. 자,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좀 내용이 어렵거든? 얘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두 시각 사이의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 그래요. 자, 일단 시간이랑 시각이랑 차이점 알아? 시간과 시각. 시각은 그렇지. 시각이라는 건 특정한 시점이야. 자,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금 12시 22분이죠. 자, 이거는 특정한 시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입니다. 자, 4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11시 45분부터 12시 35분까지죠. 이거는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시간이라 표현해. 그래서 고유 시간, 이거는 두 시각 사이의 간격인데 누가 측정한 거?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주선이
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A가 측정하고 B가 측정해. 누가 측정한 것이 고요 시간이 될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이거 하나 추가해야 돼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이야? 3차원이라 그러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시각까지 포함한 거라서. 그래서 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뭐 물론 3차원이니까 X, Y, Z가 있겠지. 자, 각 지점마다 시계가 하나씩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어떤 위치는 X, Y, Z. 이거는 공간에 대한 좌표고 콤마 T까지. 모든 공간에 시계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A가 우주선이 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우주선이 달에 있을 때 요 위치에서의 시간 재고 화성에 왔을 때 요 위치에서 시간 재야 되지. 자, 둘을 측정하는 그 시각이 동일한 공간이야? 다른 공간이야? 다르죠? 하나는 달에서 측정했고 하나는 화성에 측정했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동일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요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야. B는 어떻게 보이냐면 B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달이 지나가고 화성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B가 측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달이 지나갈 때 시각 딱 측정하고 화성이 지나갈 때 시각을 측정해요. 그 B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나중에 문제 내가 다 풀어보진 않았는데 문제 보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